1년에 10명 중에 1.5명, 즉 15% 정도가 치매로 넘어간다고 해요. 그래.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해볼 방법이 있을까요? 저도 병원에서 자주 쓰는 방법인데 아날로그 시계 그리게 하고 11시 10분 한번 그려보시라. 요 음식이 좋다 혹은 요건 좀 피해라. 그런 얘기하기 되게 겁나는 게 네. 뭐 요새 아침 방송들 보시는 어르신들 많으니까 누가 나와서 뭐 좋다 그러면 그거 그냥 사서 그러니까요. 드시느라고. 근데 제일 좋은 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훈 TV입니다. 어떤 걱정이 제일 많으세요? 기억을 잃어버릴까봐 걱정되시죠? 오늘 그런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한창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억을 잃는다는 건 참 힘든 일이잖아요. 네. 사실 예전엔 드라마에 기억상실증이라는 네. 소재가 참 많았어요. 기억상실증이야 뭐 사건 사고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만 이른바 치매라고 네. 하는 인지증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네. 걱정이 사실 많이 됩니다. 치매라는 말 자체가 그 영어로는 디멘치아니까 정신이 없어진다는 뜻인 거고, 근데 치매라는 거는 또 노망이라고도 부르잖아요.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사실은 이름이 주는 의미가 너무 무서워서 어르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차라리 내가 심장병 암 걸려서 죽지 치매는 죽어도 싫어요 이러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안소니 홉킨스가 주연한 이 영화를 본 기억이 있는데요. 안소니 홉킨스가 혼자 살아요. 이 집에 매일 다른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공포에 떨죠. 당신 누구냐, 네. 당신 누구냐 하면서. 근데 자꾸 딸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낯선 사람이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다음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같은 주장을 해요. 알고 보니 이제 치매 환자였던 거죠. 맞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 주인공이 치매 환자라는 정보 없이 시작하다가 저게 무슨 상황이지 그렇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동일 인물들이 네. 집을 드나들었는데 그 환자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 보통은 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먼저 잊어버리는데 이제 중기가 넘어가고 소위 말하는 중증으로 가게 되면 나랑 정말 가까운 사람, 내 가족도 못 알아보죠. 저한테 다니시는 치매 어르신들한테는 혹시 나빠졌나를 물어볼 때 큰손주 이름 물어보거든요. 아, 네. 큰손주 이름은 아무리 치매가 오래돼서도 다 기억하세요. 아. 근데 가끔 이제 손주 이름들까지 기억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말 심하면 아들 이름도 기억하지 못해. 원래 딸들 이름은 금방 잊어버려요. 아, 오히려. 네, 근데 아들 이름, 아들들이 귀하게 네, 키웠던 네. 분들 많으니까 그 세대는 그 영화처럼 나를 돌보러 오는 자식들까지 못 알아볼 정도다 그러면 정말 심해진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요즘은 치매 환자가 늘어나면서 네. 치매를 염려하고 치매를 예방하려는 시도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도인지 장애가 나타날 때부터 네. 많은 주의를 하시는데 이게 일찍 정신 차리고 쉽게 말해서 일찍 예방을 시작하면 그래도 늦추거나 아니면 나는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인가요? 늦출 수 있죠. 네. 예방한다는 게 아예 안 걸리게는 못하잖아요. 인플루엔자 예방주사 맞을 때 네. 감기 걸리는 걸 막아주지는 않거든요. 약간 약한 증상이 비교적 짧게 가게 만드는 게 인플루엔자 백신이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 백신 맞으면 독감 안 걸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네. 걸리긴 걸리더라고요. 근데 치매도 비슷합니다. 가장 위험한 위험 요인이 나이거든요. 네. 나이가 많아져서 생기는 게 치매예요. 다시 얘기하면 자동차로 치면 제가 자동차 비유를 참 많이 드는데 자동차가 오래돼서 생기는 부품 노후화에 따른 기능 저하인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관리 잘해도 아무리 살살 몰아도 언젠가는 자동차가 조금 약해지듯이 기억력은 떨어지겠죠. 근데 미리 알고 미리 기름칠 잘하고 운전 살살하면 쉽게 말하면 폐차되기 까지의 기간을 최대한 늘릴 수 있잖아요. 경도인지 장애를 진단을 받고서 1년에 10명 중에 1.5명, 즉 15% 정도가 치매로 넘어간다고 해요. 아, 그래요. 근데 통계가 15%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100%냐 0%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내가 걸리느냐 마느냐의 그러니까요. 문제니까. 그래서
이제 막을 수는 없지만 내가 미리 알고 경도인지 장애 때 미리 파악을 하면 경도인지 장애는 건망증과 치매 그 사이 어디쯤에 있는 게 네. 경도인지 장애거든요. 흔히들 건망증이 있으면 경도인지 장애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경도인지 장애는 내가 혼자 진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 사시는 동네에도 그 성당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동네 의학 박사님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아침 방송 많이 봐주시는 분들 중에 그분들이 나는 치매야, 나는 경도인지 장애야 얘기하시는데 그 진단을 받으려면 병원 가서 검사를 해야 돼요. 검사를 해서 기억력 테스트, 언어 능력 테스트, 뭐 빠르기 테스트들을 해서 통계보다 어느 정도 범위 이상 떨어져 있으면 경도인지 장애라고 부르거든요. 그때가 중요하죠. 왜 중요하겠어요? 이제 기능이 떨어진다. 이때 관리 잘 안 하면 이 중에 10명 중에 1.5명, 100명 중에 15명이 치매로 넘어간다는데 이때 관리 안 하면 그 15명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뭔가 기억이 안 날 때 내가 건망증인가 혹은 인지장애로 넘어가나 하는 판단하는 기준이 뭐 예를 들어 40, 50살 때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정신없어요. 아예 학교도 받아줘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남편 다림질도 해줘야 되고 이런 일이 너무 많아서 뭐가 잠깐 기억이 안 났어요. 근데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이 났어. 깜빡했었는데 그거는 치매가 아닐 경우가 많고요. 건망증이거나 잠깐의 경도인지 장애 그거는 스트레스로 인한 걸 수도 있고 너무 바빠서일 수도 있고 또는 몸이 피곤하거나 몸이 안 좋아서 생길 수도 있는 그냥 인지장애, 일시적인 인지장애죠. 손주를 유치원에 데리러 가기로 약속했어요. 깜빡 잊은 게 아니라 손주가 유치원에 간 거 자체, 그걸 데리러 가기로 딸내미랑 손주 엄마랑 약속한 거 자체를 까먹었어. 까맣게 잊어. 아예 까먹은 거죠. 그러면 치매 검사하러 와야죠. 그리고 만약에 슈퍼를 갔어요. 슈퍼에 왜 갔냐 하면 카레 준비하려고 그러다가 딱 봤더니 우리 애들은 남들과 달리 당근 넣는 걸 당근이 없어서 당근을 사러 갔어요. 가서 우유만 사오거나 배추만 사오는 경우들 많잖아요. 그거는 그냥 건망증일 수 있어요. 엄마들 많이 그렇지 뭐. 슈퍼에 가서 내가 여기 왜 왔는지조차 그거조차 까먹었을 때 그러면 치매 검사를 하러 와야 되는 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아이를 유치원에 데리러 안 갔을 때도 엄마 어제 내가 부탁했잖아. 맞다. 이러면은 괜찮은 건데 네가 언제 나한테 그랬니? 그쵸. 이러면 병원에 가보셔야 된다. 엄마 어저께 엄마 친구 누구누구 생일 파티 간다 그랬었잖아. 맞아 거기 간다 그랬었는데 여기 집에가 삐졌겠다 전화해야지. 이거는 괜찮은데 누구? 내가 그런 친구가 있어? 경도인지 장애를 넘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있죠. 검사를 해보면 경도인지 장애는 되게 많아요. 우울증으로 오신 분들 중에도 경도인지 장애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그게 경도인지 장애라는 게 평균보다 몇 퍼센트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니까요. 근데 절대로 그게 다 치매로 가진 않아요. 그분들 중 상당수는 몸이 좀 건강해지고 우울증이 좀 좋아지면 제자리로 돌아와요. 근데 안 돌아오는 분들이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면 우울감이라든가 네. 뭐 분노 조절 장애라든가 이런 게 일종의 전조 증상으로도 보여지나요? 뇌라는 우리 몸의 부품이 나이 먹으면서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뇌는 동네마다 왜 기능이 다르다는 얘기 다 아시죠? 네네. 뒤통수 맞으면 뭐 앞이 안 보이죠. 눈을 맞아요. 다스리고 네네. 우리 옆통수는요 노래하고 산수 계산하고 이름을 기억하고 말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요. 머리 안에 깊숙한 곳에서는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이 막 불안해하고 아니면 기분 좋은 거를 표현하는 감정이 생기는 곳이고 손발을 움직이는 기능을 하는 데가 깊숙한 뇌고 이 바깥쪽 뇌, 이마 바로 뒤에 있는 뇌는 감정을 표현하고 우리가 사회적인 상황에서 화를 내도 되나 하는 그 잔머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상황 판단을 하는 부분을 앞통수에서 하는데 근데 치매라는 게 어디서 먼저 고장 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제일 흔한 게 이제 앞통수 아래쪽하고 옆통수 쪽에서 먼저 생기니까 기억력이 제일 흔하게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치매 그러면 기억력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데 앞통수가 먼저 물기가 빠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안 그러던 엄마가 무기력해져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닌 반대로
성질이 너무 고약해지는 거예요. 고집 세지고 화도 잘 내고 병원 갔더니 우울증 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기억력 테스트랑 치매 검사까지 다 하네. 머리 사진까지 다 찍네. 그러고 나서 의사들이 그러죠. 아, 이분은 우울증기가 있습니다만 동시에 전축두역 치매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치매의 증상이 우울증일 수도 있고 또는 감정 컨트롤 못하는 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요. 다른 건 다 멀쩡해. 근데 단어만 기억 못하는 분도 계세요. 이런 걸 보고서 이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물, 컵, 뭐 핸드폰 이거 뭐라 그래요? 그럼 볼펜. 이 종이 뭐라 그래요? 빵? 엉뚱한 단어가 엉뚱한 나와요. 답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디가 먼저 망가지느냐에 따라서 증상은 다 다를 수 있다. 예전에는 어떤 증상이 먼저 생기건 간에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기에 해야 치매라고 불렀는데 요새는 그 중에 어느 쪽 기능이 먼저 떨어지기 시작해. 그걸 다 통틀어서 뇌의 인지 기능이라고 부르거든요. 전반적으로. 네. 그 인지 기능 중에 어느 한 가지만 평균값보다 떨어져도 치매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소보다 다른 양상을 보이면 네. 일찍 가서 진단을 받으시는 게 맞다는 네. 건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러려니 하고 넘기는 가벼운 노인성 질환 혹은 노화의 하나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들도 방치하면 안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난청이다. 뭐 이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난청은 되게 흔하죠. 네. 나이가 들면 이제 청각세포가 약해지기 시작을 해요. 청각세포가 해부학을 보면 칫솔처럼 이렇게 끄트머리에 고막 안쪽에 붙어 있는데 칫솔 닳듯이 닳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안 들리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닳을 정도면 기억을 다스리는 세포는 성하겠어요. 그래서 청각 그리고 후각 이런 것들이 감각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인지기능 검사를 받아라라는 얘기들을 흔하게 합니다. 네. 치매 안심센터가 있어서 쉽게 진단을 받을 수 있지만 사실 갈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자녀들이 집에서 부모님 모시고 좀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해볼 방법이 있을까요? 평소에 내가 기억하는 부모님보다 약간 좀 어눌해 보이고 이상하다 그러면 치매 안심센터 요새 다 무료예요. 가격도 네네. 동네마다 있으니까 가서 체크하는 게 가장 정답이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좀 체크해 봐야겠다 그러면 지금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숫자 100에서 한 7개씩 차례대로 100 그다음에 93, 그다음에 또 7을 빼고 또 7을 빼고 엄마들 산수계산 안 한 지 오래돼서 되게 힘들어 하실 거거든요. 이거 잘 하실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집에 주변에 있는 물건들 컵, 뭐 볼펜, 전화기 이거 이름들 제대로 맞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도 병원에서 자주 쓰는 방법인데 하얀 백지 하나 놓고 동그라미를 커다랗게 그려 놓으세요. 거기다가 엄마한테 또는 아빠한테 아날로그 시계 거기를 그리게 하고 거기다가 11시 10분 한번 그려보시라. 11시 10분 모양 그리는 거 보면 네. 모양 자체가 찌그러져 있거나 숫자도 제대로 못 쓰거나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거나 아니면 바늘 크기도 구분 못하거나 그러면 그거는 치매 검사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자녀 입장에서 치매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에게 딱히 해드릴 게 없어서 식단이라도 좀 잘 살펴드리고 싶은데 네. 요 음식이 좋다 혹은 요건 좀 피해라 뭐 이런 구분도 가능할까요? 그런 얘기하기 되게 겁나는 게 네. 뭐 요새 아침 방송들 보시는 어르신들 많으니까 누가 나와서 뭐 좋다 그러면 그거 그냥 사서 그러니까요. 드시느라고. 근데 제일 좋은 거 그냥 골고루 건강하게 드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는 그 배 나왔다고 고지혈증 있다고 음식 잘 안 드시려는 어르신들 너무 많은데 한국인은요 고기 좀 많이 드셔도 돼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서양인들 고기 많이 먹을 거에 비하면 네. 정말 조금 드시는 거니까 요새 뭐 알부민이니 뭐 좋다는 얘기 많이 듣는데 그거 식사 잘하고 고기 좀 잘 먹으면 안 맞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냥 고기 반찬 좀 해서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입맛 없어서 못 먹는다고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의사가 내 엄마도 아닌데 본인이 입맛 없어서 안 먹겠다는데 억지로 어떻게 먹여요? 그냥 약 드시는 것처럼 때 되면 정해진 메뉴에 고기 하나, 채소 하나,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이거를 약이다 생각하고 드세요. 나이 많이 드셔서 돌아가신 저희 큰이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입맛은 없어. 50대 때부터 입맛은 없는데 그냥 때 되면 일해야 되니까 그냥 때 되면 먹는 거야. 저 그 기억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
오시는 어르신들한테도 그 얘기 많이 드립니다. 제발 좀 드세요. 애기들이 아니라서 강제로 못 먹입니다. 네, 열심히 잘 챙겨 먹겠습니다. 과거 아침마당 진행하던 시절에도 숱한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관계 단절, 그리고 관계가 점점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관련 인지장애가 늘어날 가능성은 높습니다. 이런 네. 얘기 강조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게 사람 감각이라는 건 자꾸 써야 다듬어지잖아요. 네네. 요새 그럴 기회는 별로 없으셨겠지만 뭐 말 안 하고 일주일 동안 사람들 안 만난 적 최근에 있으세요? 저는 거의 없죠. 네네. 근데 노후에는 그럴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TV나 유튜브 아니고서는 사람 말소리 안 듣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감각이 더 둔해지잖아요. 감각이 둔해지면 감각 박탈이 신경의 기능을 더 떨어뜨려요. 네네. 그러면 치매의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사실 이번에 낸 책 50의 마음들에서도 네. 이제 50대에 관계를 다시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네. 저도 이제 50대를 마무리할 때가 되다 보니까 50대 관계 판도가 많이 바뀌더라고요. 많이 바뀝니다. 네네. 이게 과거의 관계를 이어오기도 하지만 네. 일단 직장이 단절되면서 그 관계는 단절되고 네. 오히려 어린 시절의 관계가 다시 부각되기도 하고 맞습니다. 새롭게 형성되는 관계가 생기기도 해요. 그러면 60대, 70대 치매를 예방하려면 50대부터 관계를 뭔가 효과적으로 만들어 가야 사회적 고립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우리는 평생 동안 네. 친구들 또는 형 동생하고 살았어요. 20살 때 조금 넘어서 회사 들어오고 조직 생활하고 또는 설사 프리랜서 생활을 네네. 하더라도 만나는 사람마다 조금 친해지면 소주 한잔 하면서 형 동생 하고요. 심지어는 40 넘어서 만나는 사람들인데도 만나서 이제 막 서로 반말하고 형 동생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유난한 거죠. 유난한 것 같아요. 네네네. 저는 사실 아직도 좀 낯설어요. 저도 잘 막 40 넘어서 만나는데 근데 이제 압니다. 50 넘으면 내가 원하는 내가 익숙한 인간관계 못해요. 내가 익숙한 인간관계라는 게 일터에서 만난 서로 말 놓고 아니면 내가 하대하고 그러는 인간관계였거든요. 근데 내가 직장에서 나오는 순간 그런 인간관계는 없어졌어요. 네네. 형님, 선배님 내가 종종 연락드릴 테니까 그때도 똑같이 만나요. 하던 분 중에 지금 연락 온 분 몇 분 계세요? 안 돼요. 쉽지 사실은 않아요. 네. 거의 없을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얘기한 친구들은 많았고 그게 네. 진심이라는 건 알아요. 네, 그때는 진심이죠. 맞아요. 근데- 마치 그때는 사랑했던 것처럼. 근데 상황이 그렇게 아니, 연결이 그러니까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인간관계가 원래 그래요. 그래서 50이 넘어가면 저의 성향도 들어간 네네. 얘기겠지만 일단은 혼자 잘 놀아야 된다. 음. 사람들하고 너무 잘 뭉쳐서 지내는 거에 익숙하다 보면 좌절도 많이 하고요. 화도 많아지고요. 분노감도 많이 생겨요. 근데 우리는 아이 키울 때 집에 혼자 놔두고 슈퍼 잠깐 갔다 와도 혼자 잘 노는 아이들 이뻐하거든요. 부인들도요. 부인 외부 행사 갔다 오는데 집에서 혼자 책 보고 잘 놀고 있는 남편 더 이뻐해요. 근데 50대 그거를 준비하지 않으면 60대고 70이 됐을 때 그걸 더 못해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착한 부인들, 착한 남편들이 혼자 있지 못하는 배우자들 데리고 마치 노견 데리고 다니듯이 계속 데리고 다니고 쫓아다니는 경우들 그것도- 병원은 특히 아픈 분들이니까 네, 그런 뭐 경우를 많이 그렇다 보는데 치더라도, 네. 동네 산책하다가도 많이 보실 거예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안 그러려면 40, 50대 때 신호가 옵니다. 사실은 직장 그만두기 전부터 슬슬 후배들은 지들끼리 놀기 시작하고요. 선배들은 선배들끼리의 모임이 있고 나는 아직 거기는 못 끼고 부장이니 무슨 국장이니 뭐 하고 있어도 이제 슬슬 여기 떠날 때가 됐다는 걸 나는 알거든요. 그때 관계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첫 번째 키워드가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면 마음 아프고 기대하면 화나고 기대하면 좌절하거든요. 어쩌면 그게 제가 번하는 방어 기제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냐? 아우 그건 아니죠. 나도 그랬어요. 네네. 인간 원래 그래요. 맞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철학자가 하신 말 중에 인간관계라는 게 기본적으로 서로 간의 효용성, 다시 얘기하면 서로 간에 필요할 때를 기본으로 해서 맺어지는 게 인간관계라고. 전 철학자 책에 그 얘기가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인간관계는 모름지기 좀 제누인하고 순수하게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사회 속의 인간관계라는 게 어떻게 그런 걸로 만나요? 제가 생각하기엔 심지어 가족관계, 부부관계도 심지어 부모 자식 관계도
어느 정도 서로 충족시켜주는 필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잘 돌아가는 걸 거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기본은 역시 내가 잘 살아줘야. 우리 찍어주고 있는 우리 카메라 감독님도 연배가 점점 들어가시면서 네네. 아직도 사회 활동하시고 돈 잘 벌고 혼자 일 다니면서 혼자 잘 놀고 자식들이랑 집안 식구들이 좋아할 거거든요. 그리고 저도 역시 그럴 거고요. 그거를 50대 때부터 준비하자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50에 다시 세워야 하는 관계들은 말씀하신 대로 부부 사이도 있고 네. 이제 부모 자녀 관계도 있고 50대 해야 하는 우정도 있어요. 이제 혼자서도 잘 논다라는 건 배우자로부터 독립돼서 나만의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어야지 내가 네. 모든 관계를 배우자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는 개념이기도 안 되죠. 하고 그리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차원 중에 하나가 정말 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때도 그 혼자만의 시간을 영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외롭고 고독감을 느끼게끔 방치해버리는 게 문제가 아닐까 싶어서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네.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가 뭐냐라는 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음. 어디 강의할 때도 많이 하고 책에도 언급을 네, 했지만 맞습니다. 영어로도 달라요. 외로움은 loneliness. 네, 네. 내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외롭고 정말 괴로워서 미칠 것 같은 마음. 쓸쓸함을 어쩔 수 못하는 누구라도 나한테 말을 걸어주세요. 누구라도 나랑 좀 놀아주세요 하는 게 외로움인 거고 고독은 내가 선택한 시간인 거죠. 내가 책을 읽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내 몸을 단련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어머니들 뭐 성경책 1시간 읽고 아침 1시간 혼자 걷는 것처럼 그러면서 마음 다스리는 것처럼 그 시간은 고독한 시간이거든요. 영어로도 달라요. 솔리튜드. 뭔가 좀 멋있잖아요. 네, 네. 라틴어에서 온 말이라 그런지. 그래서 저는 혼자만의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 인생이 오히려 풍부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책에서 말하는 50의 마음들이 바로 60의 마음들이고 70의 마음들이 될 수 있고 80의 마음들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영역에서 관계를 지켜나간다는 것 어떻게 보면 인지장애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환을 예방하고 또 우리의 행복한 미래를 담보하는 하나의 열쇠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 이 책에서 제가 부모하고의 관계, 네. 자식하고의 관계, 배우자하고의 관계, 그다음에 친구들하고의 관계들을 나눠서 말씀을 했는데요. 이제 내려놓고 정리할 때가 됐어요. 자식들은 새들처럼 이제 날려보낼 때가 됐고요. 날려보내지만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관계. 네. 사실 그래야 친하게 지내요. 부모들은 날라가라 그래도 안 날라가세요. 근데 맞아요. 부모님들한테 나도 이제 늙어가서 부모님들을 100% 케어는 못한다는 거를 부모님들한테 쿨하게 설명을 해야 될 때가 됐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물론 집안마다 다 사정이 다르고 뭐 여유 있는 부분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조절은 해야겠지만 최소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상처받고 너무 좌절하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물론 돌봐야죠. 자녀들도 네, 돌봐야 당연하죠. 하고 예. 부모님들도 돌봐야 되지만 어느 정도의 독립된 영역도 구축하셔서 그리고 정서적, 물리적으로 독립된 나를 돌보는 그 시간도 가져라 하는 게 이 책이 말하는 바가 아닐까 싶어요. 이 책 안 읽을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이 책에서 주로 얘기한 게 부모건 자식이건 상대방한테 너무 의존하거나 의존하게 만들면 마치 황금알 낳는 거위 배 갈라버리면 그 다음부터 먹을 게 없잖아요. 맞아요. 그냥 오히려 건강하게 잘 뛰어놀게 하고 알아서 하게 하면서 대신에 황금알 하나씩 낳잖아요. 그렇게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50대를 위한 처방전 50의 마음들의 저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한창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로우시다면 저희 김재훈 TV가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저희와 댓글로 대화하시면서 여러분의 외로움도 달래보시죠.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